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파헤쳐 볼 자료는 바로 전 세계의 유명한 범죄 소설상들이에요. 미국의 쉐이머스상부터 영국의 대거상, 북유럽의 글래스키상까지 정말 다양하죠. 그야말로 상의 전쟁터 같죠. 네, 맞아요. 당신은 이 방대한 범죄 소설의 세계에서 길을 잃지 않게 해줄 뭐랄까 지도가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 상들을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각각의 상이 어떤 맛을 내는지, 그리고 당신의 취향에 딱 맞는 책을 고르는 확실한 가이드를 만들어드리는 거죠. 자, 그럼 탐험을 시작해볼까요? 아주 흥미로운 탐험이 될 겁니다. 이 상들은 단순히 올해의 책에 스티커를 붙여주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거든요. 각 상은 하나의 취향 공동체이자 범죄 소설이라는 장르가 시대와 문화에 따라 어떻게 진화하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기록과도 같아요. 좋은 책의 기준은 하나가 아니라는 걸 오늘 확실히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좋습니다. 그럼 가장 크고 다양한 시장인 미국부터 시작해보죠. 자료를 보니 정말 많은 상이 있는데 성격이 완전히 정반대인 두 상이 딱 눈에 띄네요. 아, 에거서상과 쉐이머스상 말씀이시죠? 네, 바로 그거요. 네, 그 두 상을 보면 미국 범죄 소설의 양극단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에거서상은 이름 그대로 에거서 크리스티의 정신을 계승하는 상입니다. 자료에 명시된 기준이 아주 재밌는데 노골적인 성관계, 과도한 유혈, 불필요한 폭력이 없는 전통 미스터리를 대상으로 하죠. 네. 흔히 코지 미스터리라고 부르는 장르입니다. 범죄 소설인데 과도한 유혈이나 폭력이 없는 작품이라니 그게 어 가능한가요? 살인 사건을 다루면서 어떻게 아늑할 수가 있죠?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쵸? 다들 그렇게 생각하죠. 코지 미스터리의 핵심은 사건 자체의 잔혹함보다는 수수께끼를 푸는 지적 유희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 수수께끼를 푸는 재미. 네, 독자들은 피 튀기는 현장을 보고 싶어하는 게 아니라 용의자들의 알리바이를 깨고 단서를 조합하는 그 퍼즐을 즐기는 거죠. 배경도 주로 대도시의 어두운 뒷골목이 아니라 평화로워 보이는 작은 마을 공동체인 경우가 많고요. 아하. 범죄로 인해 깨진 공동체의 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안정감과 만족감을 느끼게 하는 장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잔혹한 현실의 재현보다는 뭐랄까 안전한 공간에서 즐기는 두뇌 게임에 가깝다는 거군요. 그렇다면 쉐이머스 상은 그 정반대편에 서 있겠네요. 이름부터가 훨씬 거칠게 느껴지는데요. 맞습니다. 쉐이머스 상은 미국 사립탐정 작가협회 PWA가 수여하는 상인데요. 오직 사립탐정, 그러니까 PI 소설만을 위한 상입니다. 아, 사립탐정이요? 네, 여기서 말하는 사립탐정의 정의가 중요한데 자료에 따르면 정부기관에 고용되지 않고 범죄 수사에 대한 대가를 받는 사람이죠. 즉, 시스템 밖에서 자신만의 규칙으로 싸우는 고독한 인물들입니다. 코지 미스터리의 공동체 회복과는 정말 완전히 다른 세계네요. 그렇죠. 2025년 수상작들을 봐도 그 일관된 특징이 보입니다. 예를 들어 최우수 하드커버상을 받은 델리아 피치의 트러블인 퀸스타운만 봐도 경찰이나 시스템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정의를 찾는 고독한 탐정의 모습이 전형적으로 드러나죠. 다른 수상작들, J.T. 지멘스나 애쉬 클립턴 같은 작가들의 작품도 마찬가지고요. 평생 공로상인 D.I.를 받은 크리스틴 매튜스 역시 이 장르의 대목적인 인물입니다. 그리고 자료에 스릴러 상도 언급되어 있는데 이건 또 다른 영역인 것 같아요. 2026 최종 후보 명단을 보니 부문이 정말 세분화되어 있네요. 단편 시리즈는 기본이고 청소년 소설의 오디오북까지요. 특히 에세이 코스비의 킹 오브 애시스가 최우수 오디오북 후보에 오른 게 인상적입니다. 아, 그거 정말 중요한 지점입니다. 이야기가 더 이상 종이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변화죠. 오디오북 부문은 단순히 텍스트를 잘 읽었는지를 평가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내레이터의 연기력, 음향효과, 연출까지 포함해서 하나의 독립된 예술작품으로서 오디오북을 평가하는 겁니다. 에세이 코스비의 작품처럼 긴장감 넘치는 스릴러는 훌륭한 내레이션을 통해 활자 이상의 몰입감을 줄 수 있거든요. 와. 이런 변화는 작가들에게도 새로운 창작의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는 셈이죠. 미국은 이렇게 장르가 세분화되어 있는데 이게 미국만의 특징일까요? 범죄 소설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영국도 이렇게 상이 나뉘어 있나요? 아니면 모두가 인정하는 하나의 큰 상이 있나요? 아주 예리한 질문이네요. 영국으로 건너가 보면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물론 여러 상이 있지만 범죄작가 협회 CWA가 수여하는 대거상이 압도적인 권위를 가집니다.
미국의 상들이 특정 하위 장르의 팬덤을 기반으로 한다면 대거상은 최고의 범죄 소설이라는 하나의 목표 아래 더 통합된 느낌을 주죠. 그렇군요. 영국 하면 에거서 크리스티나 셜록 홈즈 같은 고전적인 이미지가 있는데 대거상도 그런 분위기를 선호하나요? 아니면 오히려 현대적인 스릴러나 예상 밖의 작품에 상을 주나요? 둘 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거상의 최고 영예인 골드 대거는 스릴러, 미스테리, 경찰 소설, 첩보 소설 등 범죄와 관련된 거의 모든 장르를 포괄해요. 2025년 수상작인 안나 마촐라의 비밀의 책을 보면 17세기 로마를 배경으로 한 역사 스릴러거든요. 아, 역사 스릴러요? 네. 심사평에서도 고양이와 쥐의 추격전이라고 묘사할 만큼 장르적 쾌감에 충실하면서도 역사적 배경을 섬세하게 되살려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즉, 고전적인 스타일이든 현대적인 스타일이든 완성도 그 자체를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죠. 와, 이건 정말 신선한데요. 자료에서 인터내셔널 대거에 대한 부분을 봤는데 번역가를 작가와 동등하게 시상대에 올린다는 점이 정말 놀라웠어요. 바로 그겁니다. 보통 번역가는 그림자 속 인물처럼 여겨지잖아요. 이건 정말 중요한 철학적 차이 같아요. 맞아요. 번역을 단순한 언어 변환이 아니라 제2의 창작으로 본다는 선언이죠. 2006년에 이 상을 독립시키면서 번역가의 공로를 명시적으로 인정하기 시작했는데 이건 엄청난 변화였습니다. 제가 아는 한 편집자는 프랑스 작가 프레드 바르가스의 세계적인 성공은 90%가 번역가 션 레이놀즈 덕분이라고 농담처럼 말하곤 했어요. 하하, 정말요? 네, 그만큼 원작의 독특한 유머와 기묘한 분위기를 영어로 살리는 게 어려웠고 그걸 해낸 번역가의 공이 엄청나다는 거죠. 이 두 사람은 실제로 여러 번 함께 인터내셔널 대거를 수상했습니다. 2025년에는 일본 작가 아키라 오타니의 바바야가의 밤과 번역가 샘 베츠가 함께 상을 받았군요. 이 상 덕분에 저 같은 독자도 영국이나 미국 작가뿐만 아니라 일본 작가의 최신 작품을 믿고 접할 수 있게 되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인터내셔널 대거는 영어권 독자들에게 세계 문학의 창을 열어주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이제 북유럽으로 넘어가 볼까요? 몇 년 전부터 서정가를 휩쓴 노르딕 누아르 열풍의 중심에는 글래스키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름이 독특한데 데시레미세의 소설 유리열쇠에서 떴다고요? 네, 미국의 하드보일드 거장의 이름을 빌려왔다는 점이 아이러니하면서도 의미심장하죠. 이 상은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5개국 최고의 범죄 소설에 수여됩니다. 그런데 사실 글래스키상은 단순히 좋은 책을 뽑는 걸 넘어서 노르딕 누아르라는 브랜드를 만들어낸 1등 공신이라고 봐야 합니다. 브랜드를 만들었다고요? 그건 무슨 뜻인가요? 그러니까 이 상이 없었다면 스티그 라르손 같은 작가가 스웨덴의 베스트셀러 작가로만 남았을 수도 있어요. 아, 하지만 밀레니엄 시리즈가 2006년과 2008년에 연달아 글래스키상을 받으면서 이 상의 일종의 품질 보증 마크가 된 겁니다. 전 세계 출판사들이 글래스키상 수상작, 이건 돈이 되겠다 라고 확신하고 판권 경쟁에 뛰어들게 만든 거죠. 아하, 그렇군요. 헤닝 망켈의 반란도 시리즈도 마찬가지고요. 결국 이 상은 북유럽 특유의 음울한 분위기, 사회 비판적 시선, 복잡한 플롯을 가진 소설들을 하나의 장르로 묶어서 세계 시장에 수출하는 교두보 역할을 한 셈입니다. 와, 지역문학상이 세계적인 트렌드를 만들어낼 수 있다니 정말 대단하네요. 단순히 상 하나가 아니라 하나의 문화 현상을 이끈 동력이었군요. 맞습니다. 글래스키상은 지역문학상의 힘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럼 다른 나라들은 어떤가요? 자료를 보니 프랑스의 경찰문학 그랑프리는 1948년부터 시작되었다니 정말 오래됐네요. 네, 거의 80년 가까이 됐죠.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이 상이 프랑스 범죄 소설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1948년이면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인데 당시 프랑스 사회의 불안과 환멸을 반영한 로망 누아르 장르의 성장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미국의 하드보일드 소설의 영향을 받았지만 거기에 프랑스 특유의 실존주의적 고뇌와 사회 비판을 더한 스타일이죠. 아, 프랑스만의 스타일이 있었군요. 네, 이 상은 그런 작품들을 발굴하고 조명하면서 프랑스 범죄 소설의 정체성을 만드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국제 부문과 프랑스 국내 부문을 따로 시상하는 것도 특징이고요. 최근 국제부문 수상작을 보니 데니스 루헤인의 스몰 머시스나 모린 켈러헨의 아메리칸 프레데터 같은 미국 작품들이네요.
프랑스 독자들이 어떤 해외 작품에 주목하는지 보여주는 지표가 될 수도 있겠어요? 바로 그렇습니다. 게다가 흥미로운 점은 저널리스트가 쓴 논픽션 범죄 실화까지 수상 내상에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아, 논픽션까지요? 네, 장래 경계를 유연하게 넘나드는 프랑스 문단의 특징을 보여주죠. 그 외에 스페인의 RBA 국제범죄소설상은 상금이 12만 5천 유로나 된다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 정도면 웬만한 순수문학상보다 훨씬 많잖아요. 맞습니다. 이건 장르 문학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RBA 출판사가 이 상을 만든 이유는 간단해요. 범죄 소설이 더 이상 B급 장르가 아니며 최고의 작가들에게 최고의 대우를 해야 한다는 선언인 셈이죠. 와, 멋지네요. 필리커, 할런 코벤, 마이클 코넬리 같은 세계적인 거장들이 이 상을 받았다는 사실이 그 위상을 증명하고요. 높은 상금은 전 세계의 뛰어난 작가들을 끌어들이는 강력한 유인책이 되기도 합니다. 일본의 일본 추리작가 협회상도 빼놓을 수 없겠네요. 히가시노 게이고, 미야베 미유키 등 우리에게도 익숙한 이름들이 많이 보입니다. 작가부터 현재 활발하게 활동하는 작가들까지 이상의 수상 목록을 따라 읽는 것만으로도 일본 추리소설의 전체 지형도를 그릴 수 있을 정도입니다. 자, 정말 전 세계를 한 바퀴 돈 기분이네요. 그럼 이 모든 정보가 우리 청취자에게 궁극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이 수많은 상들이 결국 범죄 소설이 얼마나 거대하고 다채로운 세계인지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겠죠? 정확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그린 이 지도는 당신이 이 광활한 세계를 헤매지 않고 즐겁게 탐험하도록 도와줄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만약 당신이 아늑한 거실에서 홍차를 마시며 머리 쓰는 퍼즐을 즐기고 싶다면 액어서상 수상작 목록을 펼쳐보세요. 아, 네. 반면 비 내리는 도시의 뒷골목을 헤매는 고독한 탐정의 등에 감정이입하고 싶다면 쉐이머스 상이 완벽한 출발점이 될 겁니다. 영문학 특유의 깊이와 품격을 느끼고 싶다면 골드대거를, 뼛속까지 시린 스산함과 냉정한 사회 비판을 원한다면 주저없이 글래스키상 수상작을 확인하면 되겠군요. 그렇죠. 그리고 인터내셔널 대거나 경찰 문학 그랑프리 수상작을 통해 우리가 미처 몰랐던 프랑스, 일본, 스페인의 걸작들을 만날 수도 있고요. 결국 이 상들은 당신의 취향을 더 깊이 이해하고 새로운 작가를 만나는 가장 확실하고 즐거운 방법이네요. 맞습니다. 이 상들을 나침반 삼아 당신만의 독서 지도를 완성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의 분석을 통해 다양한 범죄 소설의 지형도를 그려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당신께 이런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네요. 네. 자료에서 봤듯이 이미 스릴러상의 뉴 오디오북 부문이 공식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앞으로 기술이 더 발전하고 우리가 이야기를 소비하는 방식이 완전히 바뀐다면 과연 어떤 새로운 형태의 범죄 소설과 그것을 평가하는 새로운 시상 부문이 생겨나게 될까요? 어쩌면 미래에는 당신이 직접 단서를 선택하며 진행하는 인터랙티브 게임이나 가상현실 속에서 범죄 현장을 조사하는 추리 경험을 평가하는 상이 등장할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의 대화는 또 어떻게 달라져 있을지 생각만 해도 흥미롭지 않나요?